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립,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료, 그리고 양육자 가족들이 원하는 자립과 동료, 그리고 각종 장애를 바라보는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전공들에서 말하는 자립과 동료. 여기서 말하는 공통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공통의 키워드 안에서 어떤 게 자립이고 어떤 게 독립인지 장애인의 입장으로서 한번 바라봐 보려고 해요. 우선은 일단 맨 처음에 양육자와 가족들이 바라보는 자립과 독립. 쉽게 말해서 자립의 첫 단계는 스스로 경험을 쌓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맹점, 일상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그 일상 안에서 자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두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런 류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각 지역에는 그리고 각 도시, 각 지역, 각 도시 그리고 읍면동 이런 지자체 같은 곳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예전 말로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에서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두 번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 기관에 뭐를 지원받으려고 했을 때 장애인 증명서 떼오세요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급자 증명서 떼오세요, 차상위 계층 관련된 증명서 떼오세요, 이런 식으로 자주 쓸 것들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한두 번씩 매번 필요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직접 가서 요구를 해보는, 앞에 가서 직접 말을 해보고 직접 서류도 써보고, 그리고 필요한 신분증 같은 거, 장애인 복지카드,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이런 걸 면사무소, 동사무소,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주고, 그리고 뭐 때문에 필요해서 왔어요 라고 직접 말을 해보는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는 거죠. 1차적인 게 이런
경험의 누적이라면, 음, 어, 각 전공 영역, 그러니까 전문가, 장애를 관련한 이제 지원 인력 또는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말하는 자립과 독립은 뭐가 있냐면, 자립의 개념을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키워가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던 경험의 누적에서부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시도해보고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이런 전문 직종, 전문 단체,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되게 자립을 작게 이렇게 자립이란 걸 스스로 해보는 경험 플러스 반복으로 인한 완전한 체득화,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자립으로 보고, 여기서 가장 소소하게 보는 게 뭐냐면, 손가락을 잘 못 움직이던 아이한테 클레이, 천사점토, 지점토 이런 것들 주면서 손이랑 손바닥, 손가락을 다 같이 사용해서 쭉 늘려보고, 그 다음에 줄여보고, 다시 합쳐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기초적인 스탠스를 마련을 해준다고 보면, 그 역할군을 해줄 수 있는 게 치료사나 아니면 특수교사, 아니면 내지는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자립은 이거예요. 자립을 멀리서 찾지 말자. 이 아이가 혼자 물을 못 떠다 마셨는데, 혼자 숟가락을 못 떠왔는데 숟가락을 들 수 있으면 그게 자립이다. 이거를 부모님이나 양육자나 가족들은 자조 능력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조 능력이 맞는데, 이 자조 능력이 안 되면 자립,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질 못해요. 스스로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걸 꾸준히 늘려가면서 이 자조 능력이 활성이 되어야만 자립, 스스로 직접 할 수 있는 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은 뭐냐?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지원을 받든 아니면 스스로 혼자서 생활을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는 게 자립이고, 독립은 뭐냐? 이 독립이란 건 이 자립 기반이 되는 자조 능력들, 이 자조 능력들을 합친 이 자립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공간에서 적절히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자립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지원을 받는 독립이 있고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이 있는데, 뭐냐면 지원을 받는 독립은 어려운 부분은 지원받되 할 수 있는 부분은 터치가 없는 거, 그게 지원을 받는 독립인 거고, 지원이 없는 독립이란 건 하나부터 열이란 게 있으면 1부터 10까지를 스스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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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상태와 단계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지원이 없는 독립.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양육자나 가족들이 바라는 독립은 뭘까요? 지원이 필요한데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냐,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중점으로 생각하실 텐데, 이거를 중점으로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당장 이 아이가 실생활에서 경험했을 때 어려워할 만한 것들, 그게 뭐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겠다고 하는 플랜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이란 게 어찌 보면 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집 밖에서, 그러니까 보통의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의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어려울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자주 쓰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서류, 내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서류, 내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서류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경험을 해주시는 거죠. 설명을 해주고 경험을 같이 쌓아 나가주시는 게 지원을 받는 자립이든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과 독립이든, 지원을 받는 독립이든 지원을 받는 자립이든, 어쩔 수 없이 내 스스로의 이름, 내 스스로의 의견, 내 스스로의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전문 집단, 지원 인력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고 양육자 분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결은 뭐냐? 지원을 받는 독립, 지원을 받는 자립을 양육자와 가족 입장에선 선호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가 내 가족이 혼자 남겨졌을 때가 두려운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원이 없는 게 완전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완전한 독립을 말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의 현실 안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아이,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양육자와 가족이 바라보고 장애인 스스로들도 바라봤을 때 스스로 커버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립과 독립이란 걸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독립과 자립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고. 독립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리고 자립도 넓어야 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 것들에서만 지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원이 필요 없는 것까지 지원을 주려다 보니까 자꾸 이해 충돌이 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 가족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아 보는 것도 그 장애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립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독립은 이 자립이란 걸 갖다가 응용을 하는 게 독립인 거고, 응용을 하는데 뭘 응용을 하느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내가 결정을 하는 게 독립이라는 거죠. 자립은 비슷한 선상에 있지만 자조 능력,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게 자립. 독립은 스스로 하되 그에 대한 지원이 얼마만큼 덜어지느냐. 그게 독립의 핵심입니다. 자립과 독립을 같은 선상에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미스매치가 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주는 게 자립, 자주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늘어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독립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대부분의 보통의 사회에서 생각하는 독립을 장애인에게 대입을 시키는 양육자나 가족들이 많으세요. 물론 스스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장애인도 존재합니다. 사회 안에서 보통의 사회 안에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장애인도 존재를 하는데 이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자립과 독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할 곳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립이든 독립이든.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특수교육 또는 치료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왜? 치료실이라는 구조의 한계, 특수교육이라는 교육 현장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데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특수교육 그 학급 특수학교 다 다녀본 제가 특수교육 현장을 바라봤을 때는 이거를 같이 해줄 선생님 자체가 모자라요. 인력 자체가 모자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건 발달장애 특수학교를 가든,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가든,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가든, 있기는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인 게 대다수죠. 왜? 이런 아이들은 되게 하이 퀄리티, 쉽게 말해서 특수교육 현장 안에서 굉장한 엘리트 집단에 속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신경 쓰면 그 레버리지 밑에 평균적인 애들이 또 소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평균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어려운 거고, 반대로 치료실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치료실이라는 거는 공간적 제약,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의 제약이 있어요. 근데 범위의 제약을 양육자와 가족들이랑 함께 의논을 하면서 경험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치료사들도 그렇고 특수교육 현장 안에서 특수교사들도 그렇고 꺼려 합니다. 왜? 혹시 모를 안전사고. 그게 굉장히 크게 짓누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립과 독립을 같은 선상에 놓지 마라. 같은 선상에 놓더라도 다르다는 걸 알자라는 거고, 자조 능력이 바탕이 돼야 그걸 응용하는 독립이 나올 수 있는 거다. 특수교육 현장이든 치료 현장이든, 그리고 이런 장애인을 케어하는 복지, 교육 이쪽 현장에서 말하는 자립과 독립은 같은 레버리지 안에 있어요. 같은 레버리지 안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 그거를 바탕으로 한, 나 스스로, 장애인 스스로의 체득화,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작게 본다는 거. 예를 들면, 혼자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지 못하던 아이가 재활과 이런 복지시설에서 재활치료실, 복지시설 이런 데서 이런 그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체득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자연스럽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랬을 때 자립 능력이 자조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갔고 이게 자립이라고 봅니다. 독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들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들, 응용이 핵심이라는 거지. 지원을 받는 독립, 지원이 없는 독립. 받는 독립의 핵심은 뭐다?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원이 있는 독립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아가야 할 아직까지의 궁극적인 방향은 완전한 독립의 케이스보다 지원이 있는 독립을 먼저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늘상 평생 느껴왔던 거예요. 이게 비단 발달장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신체장애도 해당되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장애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핵심적인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